여기 즉시상각 의제 하겠습니다. 보시죠.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이 즉시상각 의제를 실제로 우리 실기 때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성? 필요하니까 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일단 설명을 하고, 일단은 제가 좀 사례 가지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즉시상각 의제라고 설명할게요. 보시죠. 그러면 자,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X1년 1월 1일 날 비품을 1,000원 주고 산 문제죠. 현금 주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씨앗이에요. 뭐냐면 회사가 7월 1일에 수익적 지출을 한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100원을 했답니다. 아시죠? 100원을 했는데 내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 비용이지 해서 불행히 씨앗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수선비라고 놓고 흐뭇한 겁니다. 있었죠. 밑에 세무조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세법은 송금불산이 민원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부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자산이니까 세법이 자산이 많겠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이 유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유보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유보가 아니죠. 뭐냐면 비품 취득가액 유보, 취득가액 유보. 맞죠? 세법은 비품의 취득가액이 1,1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부가 1,000원을 적은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회사는 12월 30일 날 감가상각 할 때 취득가액 얼마 가지고 감가상각 했겠어요? 그죠? 1,000원 가지고 감가상각 했겠죠. 여기 내용연수 정액법 5년이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200원 대변에 감가상각 무대액 200원 이렇게만 적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세법상 한도. 근데 세법은 당연히 이 취득가액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세법은 취득가액이 얘만 아니죠. 여기 자본, 비품, 자산이 돼야 될 것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것도 세법상 자산이잖아요. 되시겠어요? 세법은 취득가액 1,100원 가지고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자, 나누기 5년인데 우리가 세법은 그거 버리셔도 돼요. 모든 걸 내용연수분의 1로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나누기 5나 0.2나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 갑자기 정액법 그러니까 3년 입력해도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다 상각률이 이렇게 소수점 정률법처럼 상각률이 딱 이렇게 나와요. 5분의 1이니까 0.2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리고 항상 우리 원할 생각하는 거 조심하셔야죠. 딱 1월 1일 날 샀으니까 12분의 12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는 220입니다. 근데 세법상 한도보다 미달하게 생각했잖아요. 세무조 없어요. 그렇죠? 세무조 없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장부상 비품은 1,000원, 그럼 세법상 비품은 1,100원에서 이게 비품의 취득가액 유무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장부가 그냥 회계대로 200, 200, 200, 200 이렇게 했대요. 맞죠? 그럼 장부는 총 송금을 1,000원으로 한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세법은 이 비품의 취득가액 정액법이니까 얘를 송금으로 1,100원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220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 그래요? 그럼 세법상 송금이 될 금액은 1,100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전부 다 한도 미달이죠.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긴 게 발생해. 뭐냐면 분명히 해당 자산을 5년 동안 다 사용했죠. 5년 동안 다 사용했으면 둘 다 자산이 0이잖아요. 자산이 0인데 유보가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이 다 사용됐으면 유보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유보가 남아있는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나온 게 즉시상각 의제라는 개념이에요. 해볼게요. 일단은 지상 의제가 지금 뭔지는 다시 사례 설명드리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산을 다 사용했음에도 유보가 남아있는 이상한 문제점.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 추인이 안 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면 계속 20씩 추인하면 되겠죠. 내가 한도 초과 100이면 미달하게 적었을 때마다 20, 20, 20 손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근데 얘는 한도 초과가 아니니까 송근으로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장부가 이렇게 처리했죠. 장부가 이렇게 처리한 걸 세법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너 비품을 잡았어. 첫 번째, 너는 비품을 잡았어. 일단 잡았는데 그때 비품을 없애면서 바로 수선비 비용 처리한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법에서 장부가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걸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했죠. 세법은 일단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것처럼 봐요. 보고 그 즉시에 없애면서 비용 처리한 것처럼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나 분명 똑같아요. 왜냐면 비품이 사라지는데 사라지면 어차피 수선비, 차변액, 현금의 낭이 똑같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이거죠. 뭐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세법상 감가상각의 본질은 차변의 개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변의 감가상각 자산을 깠다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여기 비품을 깠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깠으니까 세법은 야, 너 수선비가 아니야 이거는.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깠으니까 이건 감가상각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정식으로 적은 감가상각비 있죠. 얘는 나누어서 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세법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거를 비용 처리하면 그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그 즉시 없애면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볼게. 이게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그 내용이 해결이 결론도 되거든요. 맞죠? 보실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억나시죠? 좀 이따 제가 바꿀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무게가 있어요. 대변의 비품. 그죠? 실제로는 이거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죠? 감가상각 무게, 그러니까 비품을 대변 직접 못 가요. 맞죠? 운영자산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실제로는 나중에 바꿀 거지만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오케이.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거 그대로 같이 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요게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계기라면서요. 그러면 장부상 비품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선생님 이상해. 여기는 비품이 1,000원이고 여기는 비품이 1,100원이면 뭐가 달라지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 요게 여러분들 장부상 요게 장부상 이렇게 표시 장부는 어떻게 표시되면 재무상태표가 비품 1,000 감도 300에 200 해서 여러분 장부금액 800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장부 요거만 보면 그렇죠? 그럼 세법은 BSE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비품은 1,100원. 그리고 감가상각 한 곳을 우리가 감누천하고 적으잖아요, 여러분들. 감가 300원. 요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800원. 어차피 똑같아요. 재무 좀 이따 다 할 거예요. 재무 상태표에 미치냐 없어요. 일단 장부금은 800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있던 그 문제는 해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산을 다 사용했는데 유보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IS.
손익계산서의 장부는 장부는 손익계산서의 수선비가 100이죠. 그 다음에 감가비가 200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계정 과목이 다르니까 막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세법은 그런 관심 없어요. 계정 과목에 하나도. 그 다음에 여기 세법상 IS는 그냥 감가상각비를 300으로 보는 거죠. 얘를 감가상각 한 곳으로 보는 거니까. 둘의 여러분들 이익의 차이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안 달라지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깔끔한 일이 생겨요. 못할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그럼 실제로 회사는 X1년도에 감가상각비 200만 한 거죠. 세법에서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 감노예요.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보게 되면 세법상 장부가 비폭을 얼마 잡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세법이 1,100원 잡은 거예요. 얘를 얘로 보니까 요 감노 아니에요, 감노? 아시죠? 그래서 비폭은 1,100원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감가상각비 200 잡았지만 감가상각비 100을 더 잡은 것처럼 보잖아요. 요걸 보니까. 맞죠? 그럼 장부가 X1년도에 얼마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볼까요? 300원. 되시죠? 그래서 요거 얘가 1,100원 바뀌어요. 그럼 요거 없겠죠,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없어요. 맞죠? 그리고 얘를 삼각비로 보는 거니까 X1년도에는 회사가 감가상각을 300원 한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네. 되셨어요? 그러면 얘 없어져요. 둘 다 이제 같기 때문에. 맞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세법상 한돈 220인데 장부가 300원 처리한 것처럼 보는 거죠. 감가상각비를요. 그럼 이제 X1년도에 세무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세법상 한돈 220. 장부가 정식으로 200 적은 거 하나. 그럼 세법은 회사가 수선비처럼 감가상각했네. 배변으로 감가상각 자산 깎구만. 해서 3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220. 그 다음에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300. 이 두 개. 맞죠? 한도 초과가 80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 X1년도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직 X2년도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X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이잖아요. 그럼 한도 미달이면 우리가 원칙이 세무조 없죠. 근데 요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잖아요. 그럼 X2년도부터는 한도 미달액인데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으면 추인 계속 하겠죠. 20 이렇게 추인할 거예요. 다 사용하는 유보가 없어요. 다 추인되죠, 계속.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손익계산서하고 우리 손익계산서 이익하고요. 재무상태표에 장부 금액은 변하지 않으면서 감가상각 자산을 다 사용하면 유보가 안 드러나는, 유보가 없으니까 이게 더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아까도 했었지만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이게 아니라 감가상각 이렇게 묻는 것을 봐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자산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품을 잡은 것처럼 보는 거니까. 맞죠? 그게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 그 문구가요 209페이지 어디죠? 저장이 써놨을 건데 즉시상각이 어디냐?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그 206페이지 206페이지에요 206페이지 그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특례 있죠, 특례. 206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특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 특례 위에 보시면 효과라고 있을 거예요, 효과.
효과가 뭐냐면 즉시상각 의제에 따른 효과다 그 뜻입니다. 거기 1번 보이세요? 세법상 취득가액이 증가한다고. 취득가액이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취득가액이 세법상.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금액의 질적. 질적은 뭐야? 질적? 맞죠? 요거. 얘처럼 보는 거니까 세법은. 감가상각 한 곳으로 보는 거니까. 세법상 감가상각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없는데 거기다 아래에다 3이라고 해. 3. 이 아래에다가 3. 이 아래에다가 3이라고 적으시고 한 다음에 적으시면 세법상 우리 저자분은 세법상을 세무사항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세법상 감가상각 무게 증가. 세법상 감누라고 하셔도 되고요. 세법상 감가상각 무게 증가. 되셨나요? 끝?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분명히 더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물론 풀이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제 자랑하는 꼴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해요? 제 자랑하는 거? 3시간 동안? 그죠?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아까 얘 있잖아요. 필요성 말이고 이거 이제 회사 계산 삼각비 아까 이거 무시하고 아까 이건 설명했었죠. 단기에 장부에서 자산을 깐 게 세법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거라고 맞죠? 여기에다가 단기에 즉시상각 의제만큼 우리가 회사가 감가상각 더한 것처럼 썼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즉시상각 의제가 당연히 단기가 와야죠. 왜? 비용이니까. 비용은 누적이 아니라 단기야만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쭉 넘어갈게 그냥. 나머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봤었거든요. 좀 지루해하시다. 지루해하시더라.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요거는 좀 설명드려야 돼요. 실기에서 좀 장난을 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정률법 있죠. 정률법. 정액법은 쉽거든요. 근데 정률법 나오면 우리가 취득원가가 당연히 당년도 말 취득원가예요. 그리고 감가상각 무게액은 엄밀히 얘기하면 전기말 무게액이죠. 그렇죠?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이거를 못 구하실 분 없어요. 이거는 거의 폐기 1금융이잖아요. 폐기 2금융.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누죠. 맞죠? 감누할 때 여기 X3년도의 감누는 190원이잖아요. 맞죠, 이거? 이제 훑어보시면 이 190원은 X3년도 입장에서 X2년도까지 감가상각 무게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기말 무게액이 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따 물어줘요. 좀 이따 그런 문제를 보실 거예요. 어떻게 장난하시냐면 이걸 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X 몇 년? X3년? X3년 감가상각비가 필요해요. 알죠? X3년도 감가상각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주냐면 감가상각비 주요. 근데 X3년도, X2년도 감누가 필요하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준 겁니다. 어떻게 주냐면 전기말 무게액하고요. 단기말 무게액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 누계는 감누의 감누. 누계 감누라고. 전기말 감누하고 단기말 감누를 준 거예요. 그럼 X3년도 감가상각이 어떻게 구해요? 그죠?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당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 이게 당년도까지잖아요. 당년도까지에서 전년도까지를 빼면 당년도만 줄여주겠죠. 이해되세요? 최근에 뿌리 장난쳤고요. 또는 우리가 X3년도 입장에서는 X2년도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뭘 주냐면은 갑자기 X3년도의 값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X2년도의 값률을 구해야 되는데 X3년도의 값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3년도의 감가상각 빼시면 돼요. 응? 아니 X2년도, X3년도까지 해서 X3년도만 도려내면 X2년도까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자, 대기가 잘 고민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X2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잖아요. X3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에서 X3년도의 감가상각비 빼면 X2년도까지 감가상각을 줄이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시험에는 최근 들어 자꾸 이 뚜껑으로 줘요. 전년도 말이 필요한데 당년도 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나 이렇게 주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여기 전기말 우리가 좀 이따 실기 입력할 때 전기말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분이 당년도 말 입력 실수를 범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전기말 안 줬으니까 응용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그런 문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져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집어요. 이거 외우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냥 암기하겠다라고 하시면 금방 까먹습니다. 자, 무시 있었어요. 무시. 하나 더 중요합니다. 컴퓨터가 배구해 줌. 자, 여기 중요한 많이 중요해, 많이. 자, 뭐냐면요. 여기 즉시상각 의제 특례 있죠. 이 특례가 예외라고 배우죠. 예외. 그죠? 여러분 예외.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썼죠. 감가상각한 것으로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한도가 넘어서면 그 송금 불살이 된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근데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했어요. 그걸 세법이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얘네들이에요. 보셔야 되겠죠.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거 있죠.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더라도 감가상각 한 것으로 안 보고 전혀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예요. 달달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즉시상각 의제로 안 봐요. 즉시상각 의제로 안 본다라는 거니까 좀 이따가 실기할 때 즉시상각 의제 입력하면 지급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현실에서 중요해요. 미리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세금이 줄잖아요. 해볼게요. 자, 일단 취득 단계. 여러분 제가 조심하시고 하시죠. 저는 말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경우에요라고 했지. 저는 자본적 지출이 돼야 될 거, 수익적 지출도 처리한 것만 즉시상각 의제입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무지하게 했어요. 뭐냐면 요거요. 여기. 뭐냐면 자,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래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시죠? 태블릿 있죠, 태블릿. 태블릿 싸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좀 괜찮은 거 말고 옛날 것들. 태블릿 샀어요.
태블릿은 여러분 감가상각자산이 맞죠? 우리 얘기하면 1년 넘겠으니까. 근데 그걸 회사가 그 비품이 아니라 뭐로 처리했냐면 그냥 수선비 또는 뭐 비용을 떠나버렸대요. 아시죠? 원래 그렇게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법은 그거 인정하겠다는 말인 거야. 여기 취득가액이 건별로 100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그냥 비용 처리해도 이거 송금으로 인정. 크지 말자 그렇게 감가상각한 거 아니야. 있었죠? 요게 어디에 있냐면 네, 여러분 어디냐면요 여기 그냥 5페이지 소득금액 기준 합계 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5페이지 10번. 그 10번에 세금과 공과 보이시나요? 세금과 공과? 네, 먼저 볼게요. 세금과 공과 10페이지에 5페이지 10번. 자, 세금과 공과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80만 원을요. 네, 비고랄에 보니까 공장용 트럭 취득에 대한 취득세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자산제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어? 송금 불산이 누구야? 틀린 거예요. 왜냐면 트럭 취득세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얘 취득 단계에서 그게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놈이잖아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자산될 감가상각 자산될 금액이잖아요. 트럭이 차량한 거 아닙니까? 맞죠?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되고 비용 처리한 거죠 지금. 맞죠?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우리가 비용 처리했는데 이건 취득 단계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니까. 맞죠? 그게 100만 원 이하죠.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거 이거 인정 불인정? 인정.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죠. 세법이 인정. 세무조정 없어요. 괜찮죠? 근데 세무조정은 무지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 아셨죠? 그래서 또 나누실 취득 단계 여기 특히 보유 단계 꼭 잘하시길. 최근 겁니다. 10번 마지막 거니까. 최근 건 아니고 98회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 별도 풀어야 되는 거 안 넣었어요. 되셨죠? 또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로 오셔서.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냐면 컴퓨터 회사예요. 컴퓨터 회사가 태블릿 팔려고 한 100개 사는 태블릿 100개. 그거는 사업상 중요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용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기 대량 보유. 우리 회사에 대량 보유한다는 게 뭐예요? 중요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또는 사업 개시 및 확장. 대부분 중요한 자산을 여러분도 확장을 위해서 취득하잖아요. 사업 개시 확장을 위해서. 얘네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자산일 걸 비용 처리하고 적시상각 의제를 봅니다. 제외입니다. 특례에서 제외라는 건 적시상각 의제로 보는 뜻입니다. 알겠죠? 됐고요.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칸은 솔직히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은 실제 업무에서 관련 있는 거. 그렇죠? 뭐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그냥 비용 떨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무시무시.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얘예요. 수선비. 수익 수선비.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그래서 이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규모가 크더라도 금액의 중요성이라 돼. 금액의 중요성이 얼마 안 되면 그냥 비용 떨어도 전액 인정해 줄게.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것도. 대규모 수선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쓴 게 얼마 안 되면 그냥 비용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외우셔야 돼. 600만 원 미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버리셔도 돼요. 솔직히 이거 낸 적어도요. 좀 색깔을 쳐놓긴 했는데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600만 원 중요한데 이거 버리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전기말 BS. 전기말 BS니까 재무상대표. 네. 자산의 잔고가액 있죠. 잔고가액이 여러분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독된과 잔고금액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5% 미만이 네. 수익수선비는 우리가 이거는 회사가 비용 처리에도 세법 인정하는 건데 하긴 할 거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네. 질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수선비 800만 원 지출했거든요. 근데 전년도 말 BS를 보니까 건물이 1억 8천 있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수선비를 800만 원 지출한 거예요. 근데 건물이 전년도 말에 1억 8천만 원으로 잔고에 기록돼 있대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요걸로 볼까 안 볼까요? 흉내로 볼까 안 볼까요? 봅니다. 여기에 5% 곱하면 900만 원이거든요. 900만 원 미만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5원에 5원. 얘 또는 엔드가 아닙니다. 그렇죠? 600만 원 미만 지출하거나 전기말 BS에 5% 미만 지출하거나 지출한 게 거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즉시상각 의제가 안 볼게. 이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여러분 그냥 900만 원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할 것 같은데 라고 좀 의심이 드시면 물론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제가 실기 하면서 설명은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뭐 중요성은 여러분 좀 떨어져요. 얘 같은 경우. 얘만 수선 600만 원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여러분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한대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금액의 중요성이 떨어진 애라면서요. 이렇게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수선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50년에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50년에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항공기. 자, 의자 갈아 끼우는 게 3년 미만이 되게 일반적으로요. 의자 갈아 끼우는 거. 항공기에서 50년에 한 번 하는 게 뭘까요? 그냥 동력 같은 거 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동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수선을 하는 애들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금액의 중요성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처음에 좀 이해가 힘들어가지고 항공기랑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의자보다는 동력이 중요한 엔진. 되셨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벌써 이렇게 할게요. 자, 감가상각부제. 이것도 최근에 나와서 확인하겠습니다. 감가상각. 그리고 여러분 이 감가상각 국내는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 하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많이 냅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왜냐면 업무용 승용차 할 때는 감가상각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챕터는 4장에 있어요. 얘가요. 감가상각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냥 무시하시고 아시죠? 해볼게요. 그러시기 위해서 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그래야 돼요. 해보죠. 자, 즉시 상각 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자산 잔고를
비용 처리하면 그 즉시에 자산을 없애면서 삼각한 것을 보겠다. 고요. 얘는 뜻이 뭐냐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한 것으로 세법에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비슷한 거 아닌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 무시하세요. 일단은 어디 설명 이 사례 가지고 사례 가지고 보시면 자 취득원가가 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 N은 내용연수입니다. 3년. 그리고 1기 5월 7일에 취득을 했대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1기하고 2기에 세액을 100% 감면받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액을 감면을 100% 받는 것 자체가 꿀 빠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은 어떤 사항이냐면 결산조정 사항이지 신고조정 사항이 아니죠. 맞죠? 내가 먹고 싶을 때 장부에 적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액 감면이 100% 되죠. 1기하고 2기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계 담당자이고 법인세를 배우셨어요. 그럼 1기하고 2기 때 장부에 감가상각 기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겠죠. 어차피 세금이 다 세금 낼 거 없는데 적으면 그만큼 송금은 나중에 이전이 될 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장부가 안 적었어 실제. 그래서 안 적고 그 다음 3기에서부터 300, 400이 적는다. 아시겠죠? 세법이 요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세액 감면 꿀 뻔했잖아. 그때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에는 한도보다 미달하게 잡는 거죠. 안 잡거나 미달하지만. 맞죠? 나중에는 우리가 한도 이제 감면을 안 받는 연도에는 한도를 꽉꽉 채우거나 이중으로 꿀 빠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강제로 송금을 먹여버려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아니 보시고. 자, 그럼 일단 1기. 그럼 1기 때 세법상 한도는 얼마냐면 이게 300원인데 5월 1일 취득했으니까 월할 생각하시면 200입니다. 200. 그 원칙은 한도 미달이가 세무조 없잖아요. 근데 감면받는 연도에 안 적었죠. 꿀 빠는 거. 이때 세금도 어차피 안 내는데 장부에 비용 안 적어가지고 송금대 금액이 900원 계속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제로 먹여버려요. 송금상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 본로부터 말씀드린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뭐냐면 강제상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강제적으로 장부는 비용 안 적었죠. 근데 세법은 비용이 200이잖아요. 강제로 송금 살인 시켜버려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을 하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송금 살인은 좋은 건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100% 감면이래요. 일기 때 100% 감면, 2기 때 100% 감면이네요. 그리고 이 취득가라는 건 우리가 송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원인 거죠. 정액법이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들 1기 때 세법에서 송금 얼마 먹였어요? 200을 강제 먹여버렸죠. 맞죠? 어차피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강제 먹였죠. 맞죠? 세금 안에 송금살이 시켜봤자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주시셔야 돼요. 900 중에 강제로 200을 먹여버렸어요. 그죠? 그럼 세법은 이제 송금 먹여줄 수 있는 금액이 700을 줄어요. 이런 것 때문에 드셔야 돼요. 다시 2기 때 또 장부에서 안 적었죠. 근데 이제 2기가 되면 이제 월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한도가 300. 근데 또 세액 감면받는 연도죠. 세금을 어차피 안 내는데 또 감가상각이 의무상각이라고 악용을 해가지고 악용이죠. 악용을 해서 장부에 안 적은 겁니다. 그럼 강제로 먹여버리는 거예요. 송금산이 많아서. 원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조정사항이죠. 그 년도에 정답을 만들어버리는 거.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 송금으로 이기 때 얼마 인정해 준 거예요, 세법이? 300이잖아, 300. 정부에서 안 적었지만 송금산이 300을 시켰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은 400밖에 없어요. 900 중에서 이미 200하고 300 강제 먹여버렸거든요.
되셨어요? 세금도 어차피 안 내고 있는데 소득세 시켜버린 거예요. 세금 줄이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되셨죠? 그럼 3기 때 한도가 300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3기가 되면 세무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3기 때는 소득 얼마가 인정이 됐죠, 세법상? 300이죠, 300. 되셨어요? 그러면 총 900의 송금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세법이 1기 때 200 강제로 먹여버리고 3기 때 300 강제로 먹여버리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300을 인정해줬죠. 총 3기까지 송금으로 인정해준 금액은 800원이에요. 총 송금될 수 있는 게 900인데 송금으로 3기까지 800을 먹였죠. 질문이 사기 한도 얼마일까요? 되게 잘하시네. 송금으로 이제 먹여줄 수 있는 건 100밖에 없어요. 그렇죠? 절대 100 이렇게 됩니다. 이겼죠? 그리고 사기 때는 한도 초과가 나가요. 그때는 세금을 더 내겠죠. 세금을 꿀 받았으니까 나중에 세금 더 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때 사기 때는 장부에서 비용 300, 세법에서 비용 200 송금 불산이 하면 이때 세법상 사기 때 송금 100원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이삼각자는 그건 없어요. 900을 다 먹을 겁니다. 되셨어요? 모기 때는 한도가 0이에요. 송금될 수 있는 한도 0이에요. 맞죠? 다 먹였습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니다. 이때는 세금을 더 내겠죠. 어차피 이때는 세금을 어차피 감면받는 용도여가지고 안 내고 있는데 송금상이 먹어봤자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는 더 내고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 있죠. 감면받는 연도에 임의상각이라는 걸 악용을 해서 장부의 한도보다 미달하게 줬잖아요.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송금산이 마이너스로 강제 지켜야 돼요. 친고주정산이죠.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한도까지 너희들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볼 거야. 그래서 강제로 송금을 먹여버립니다. 한도까지. 되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송금된 한도가 줄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죠? 간만 잘 보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자, 일단 얘는 좀 이따 하고요. 얘는 좀 이따 하고.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입력하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시하시고 일단. 자, 고정자산 등록인데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419페이지 맞나? 요새 410 맞군요? 418이죠. 어핀님 418페이지. 자, 얘는 나오는 서류가 세 가지예요. 아시죠? 나오는 서류가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100%, 99% 중에 얘입니다. 얘만 잘 작성하시면 나머지 두 가지 서류는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원천이 수익 상환 신고서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 생각하시면 보시죠. 암기상인데 암기만 잘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우리가 이 고정자산 등록이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있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구하는 메뉴입니다. 아마 세무이급이나 이런 데서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입력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이급까지는 즉시상각 의지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맞죠? 자, 보시면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여기 쉬워요. 우리가 해당 뭐 건물이다라고 하면 건물 찾으시면 되고요. 맞죠? 말고선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코드 줄 겁니다. 2번으로 해야 2번 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명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 기계 건물인데 기계 공장 창고 하면 줄 거예요. 이거 쓰시면 돼요. 아시죠? 이걸 못하시면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취득면허를 주겠죠. 당연히 안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무신고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로 해야 될지는 아까 했던 그 외우시는 그 있었죠. 감가상각 무신고할 때 뭐로 하는지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무신고할 때 방법은 세팅돼 있어요. 미리 얘기하거든요. 건물 누르시면 정의법 세팅돼 있고요. 건물 아닌 거 누르시면 정의법 세팅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1번하고 4번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여기는 암기만 잘 하시면 아까 했던 그 이익잉여금 걔만 좀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가액이죠. 여기 기초가액이 딱 봐도 취득가액이죠. 기초가액 빼기 전기말 감가상각 두개 되니까 여기 단기말 취득가요. 조심하실 건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과거 취득 자산이니까 취득한 일이 2021년도, 2022년 전 2022년 단기니까 2022년 전인 2021년도 그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과거. 그 다음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말 그대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아까 했지만 그 이상하게 줄 때 여러분 해석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전기말 장부가액 있죠? 아까 여기 그냥 5% 있었잖아, 아까 5%. 시상가 의제가 안 보는 거 있었죠? 여기에 5%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냥 기무시 여러분 무시 멍멍, 자 멍멍 무시하시고 자동 계산해줘요.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에요. 이 단기 중 취득이 뭐냐면 단기에 취득할 때 2022년도에 취득했었을 때는 4번 입력하시는데 1번 입력이 안 돼요. 아셨죠? 왜냐면 월화상각 그걸 나눠가지고 월화상각 아셨죠? 또는 단기에 자본적 지출했었을 때 이거 가끔 오해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단기에 자본적 지출을 우리가 비용 처리한 거 말고 그냥 단기에 자본적 지출했고 회사가 자본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요. 아셨죠? 회사가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 지출이죠. 그걸 해당 자산으로 처리했었을 때 아셨죠?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이 증가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와 양도 폐기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누계, 단기 자본적 지출액 누계. 근데 갑자기 즉시 상각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즉시 상각 의제인데 그게 과거면 6번. 즉시 상각 의제, 즉시 상각 의제의 용어라니까요. 맞죠? 즉시 상각 의제인데 단기 거면 7번에 넣으시는 거고, 즉시 상각 의제인데 전년도까지 면 얘는 6번에 넣으시는 거죠. 6번에 넣으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즉시 상각 의제를 6번하고 7번으로 과거면 6번, 단기에 즉시 상각 의제면 7번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겠죠. 주식상각 의제 안 걸리면 여기 입력하시면 안 돼. 아까 했던 단애들 아시죠? 600만 원 미만이면 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600만 원 미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취득 단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런 거 참 웃기죠. 전기말 부인누계.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우리 부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도 초과는 상각 부인의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기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기초 세무상 유보 처분된 금액 합계라고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유보잖아요. 소득 처분이 유보는 누적액이고 누적액. 왜 유보가 누적이냐면 자산부채 차이가 누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전년도에 감가상각 우리가 2년 전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100이고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가 20이면 요거는 120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적이니까 그 뜻이 아니야. 해석하면 문제 줄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네, 전년도 말에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적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준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정률만 삼각계산에 가서 이거 무시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설명드리는 건 제 지식자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여기 정의법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건 제 지식자랑이에요. 궁금하시면 별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게 할게요. 알죠? 자, 그 다음에 9번 전기말 의제상각 무계획 있죠? 요건 뭐냐면 우리 아까 즉시상각 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을 더한 것처럼 봤었잖아요. 감가상각 의제 방금 했던 감지 먹여버린 거 맞죠? 먹였으면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기말 감가상각 의제 무계획만큼 감가상각 무계획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기가 감가상각 의제 그죠? 감가상각 의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왜 빼는지도 여러분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의제 외우셔야 됩니다. 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는지 해요 말아요. 왜 여기 정의법만 넣는지 이렇게 하는지 해요 말아요. 안 할게요. 제 자랑밖에 안 되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굳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즉시상각 의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삼각대상 금액은 알아서 구합니다 컴퓨터가.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인데 내용연수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긴 했어요. 근데 가끔씩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데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럼 그냥 직접 여기에다가 내용연수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시죠? 뭐 내용연수가 막 7년인데 갑자기 문제에서 7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검색하니 7년이 안 나올 때가 있어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이거 추천. 그 다음에 삼각범위에 컴퓨터가 여러분 잘만 넣으시면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세법상 한도였죠? 삼각범위에. 자, 그리고 이제 회사 계상액인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회사 계상액은 뭐냐면 세법상 중요해요. 요 13번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회사 계상액 있죠. 이 계상액이 뭐냐면 세법상 단기에 방문의 증가를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반에다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 계산 상각비는 당년도의 감가상각 무계획 증가랑 당경도의 즉시상각 의제 합의라면서 아까. 근데 어차피 즉시상각 의제 여기 입력했어요. 이미 여기 당기 즉시상각 의제 7번 입력한다면서요. 컴퓨터가 알아서 더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당기에 세법상 감가상각 무계획 증가 다 집어넣으셔야 약간 이익분야가 그쪽이야. 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기술 문제 풀면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500번대, 700번대에 줄 겁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업종인데요. 업종은 여러분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업종을 주면 여기 클릭하시는 거고요. 업종을 안 주면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뺐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잠시만요. 이 고정자산 등록만 잘 해놓으시면 여기에선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한도를 이제 막 지지고 볶고해서 세무 조정을 띄웁니다. 맞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불러오기 있죠, 여러분들? 불러오기를 하면 고정자산에서 우리가 등록을 했던 걸 불러와요. 불러오면 그게 정액법이면 정액법 여기 표시가 되고요. 정률법이면
정률법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굳이 의미 없어요. 잘 돼 있다면 알아서 세모 중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전사 등록이 95%야, 실제로. 여기는 불러오기 하고 그냥 조정도 놓고 끊으시는 거예요. 여기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는 얘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정도 누가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얘를 작성하라 라고 하면 그냥 들어갔다가 불러오기 끝. 그치? 그게 불러오기 누르시고 끝내는 겁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진짜. 알죠? 불러오고 얘는 나가시면 돼요. 그 아까 했던 그 고정자산 등록 빼고 나머지 그냥 불러오고 조정 등록하고 불러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데 되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일단 10분을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하자. 마지막 교시 10분 쉬겠습니다.